이력서를 안 들고 온 사람도 많고요. 갑자기 백팩을 뒤지면서 가져온 척, 안 들고 왔네. 약간 꼬깃꼬깃 접어서 약간 이면지 같은 것에 썼는데 다른 곳에도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재탕하신 분, 그리고 학원명도 안 고쳤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일단 바로 거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 강사가 낫습니다. 내가 더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런 누추한 학원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게 기저가 돼 있으면 내 직원인데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선생님을 뽑고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면 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것들 또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구하는 방법, 좋은 선생님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게 가장 좀 좋을까요? 저는 강사로 바로 뽑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알바 천국 알바몬 당근에서 데스크 직원이나 보조 강사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은 태도를 가지면 한 3개월 뒤쯤에 아이들 질문 정도 받을 수 있는 질의응답 조교로 키울 것 같고, 1년 뒤쯤에 강사로 데뷔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강사가 진짜 바로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훈장마을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 사람인 일단 공고를 올리고 공고가 안 들어오면 유료 결제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선생님이 원장님과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인가요? 무조건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수백 명의 어떠한 강사들과 수십 명의 원장님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열정이나 교육 쪽의 어떠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 한 가지만 보고 사람 뽑고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지금 현재 모습보다도 더 잘 될 수가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네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스타트 라인이 비슷할 수 있어요. 특히 학벌 좋거나 이런 분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년 뒤가 되면 이 갭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 마인드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하나만 보고 사람 뽑는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볼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또 주로 보시나요? 저는 딱 두 가지 보는 것 같아요. 이력서 챙겨왔는지, 본인이 1분이라도 늦었는데 연락하는지. 이력서를 안 들고 온 사람도 많고요. 갑자기 백팩을 뒤지면서 가져온 척, 안 들고 왔네, 또 이렇게 연기하시는, 진심일 수도 있지만 한 99.8% 연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꼬깃꼬깃 접어서 약간 이면지 같은 것에 썼는데 다른 곳에도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재탕하신 분, 그리고 학원명도 안 고쳤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일단 바로 거릅니다.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면 그래도 한 3개월 써보자가 되는데, 일단 그런 면이 좀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알바나 조교분들 구하실 때는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선생님 보실 때는 또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선생님 볼 때도 두 가지를 일단 봅니다. 우리 학원을 리스펙하는지와 우리 학원의 장인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나서 세 번째는 전문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강을 보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죠. 우리 학원 굳이 왜 지원했는지. 왜냐면 그곳에 답이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한테 좀 배우고 싶거나, 저희 학원 블로그를 봤는데 저희 학원과 같이 성장하고 싶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할 것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면 바로 탈락하는 거죠. 학력, 경력, 거주지, 전공, 나이, 아니면 졸업 여부,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학력이 좋은 사람을 뽑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테 정말 죄송한데, 학력이 좋은데 저의 말을 좀 안 따르시고 본인만의 어떠한 길을 파시려는 분인데 저희 학원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제 경험상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학벌이 안 좋으니까 저희 컴플렉스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뭔가 채용을 하고 사람을 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지방대생을 뽑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대신에 나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분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 이 사람을 성장을 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일단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좋죠. 근데 저보다 띠동갑 위의 강사도 있습니다. 그분은 다이렉트로 채용한 케이스인데, 저라는 사람하고 너무 일하고 싶어서 인스타로 연락이 오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뽑습니다. 사실 나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주로 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아예 배제하진 않고 대화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거주지 좀 상관이 있나요? 거주지가 제가 대구인데 서울에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유가 있겠죠. 대구 내에서도 대구의 끝과 끝까지는 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끝과 끝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괜찮다면 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우리 학원에서 근무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주지를 알아서 옮기겠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경력은 어떨까요? 신입 강사랑 경력 강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학원은 거의 600명, 700명 정도 있거든요. 둘 다 필요해요. 저희 학원 같은 상황은요. 근데 이제 학원을 이제 갓 오픈했고
아니면 월 1000을 이제 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 강사가 낫습니다. 만약에 10년 강사가 들어왔잖아요. 고3까지 가능해요. 근데 원장님이 중3까지 티칭이 가능해요. 그럼 컨트롤 못합니다. 이분이 겉으로는 원장님을 따르는 것처럼 느끼지만 학원의 비전을 못 느낍니다. 왜냐면 본인은 고등부 수업을 더 잘하고 싶은데 그 더 잘하고 싶은 해답을 가진 사람한테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중3까지밖에 경험을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비전을 못 느끼고 금방 더 좋은 곳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원장님 또한 이 10년짜리 경력직 강사에게 살짝 열등감도 있을 거고 내가 더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런 누추한 학원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게 기저가 돼 있으면 내 직원인데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거의 스타트업이잖아요. 월 1000 이제 넘겼으면요. 나와 같이 뛸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을 모시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마 태우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입 강사, 저의 뒤를 따라올 강사를 뽑아서 시간 좀 걸리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뒤에 비전을 생각하고 키워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 팔로워십도 1년 뒤가 되면 생길 겁니다. 혹시 대표님은 그럼 면접 보러 온 분한테 반드시 이걸 질문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학원 대형 학원도 아닌데 왜 지원하셨어요? 이걸 질문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이력서에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대답 중에 인상 깊었던 대답이 좀 있나요?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이동원과 함께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제 합격이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접자분이 원장님을 면접하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서로 선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장님도 강사를 뽑았을 때 약간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 노력을 한다는 게 복지나 이런 걸 늘리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게 뭐 돈도 될 수 있겠지만 성장을 보여줘야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뽑아놓으니 오래가더라.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학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품으려면 원장님 자체가 배우려고 해야겠네요. 네, 지금 위치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원장님이고, 솔직히 원장 수업을 하지 않는 대표형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영도 좋겠지만 바깥일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바깥일이라는 게 골프 치고 뭐 미팅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 더 큰 비전을 줄 수 있게 컨설팅을 한다던가 투자 유치를 해서 다른 학원의 매물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만약에 채용하면 초반에 좀 적응을 돕기 위해 반드시 좀 해줘야 될 게 있을까요?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매뉴얼이 어딨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학원들의 규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소를 언제 한다, 쓰레기 비우는 거 언제 한다, 이런 청소부터 해서 학부모 응대 매뉴얼들, 불시에 학부모님이 방문했을 때, 결제하러 왔을 때 실장님이 없어요. 그러면 강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응한다, 뭐 이런 매뉴얼들을 먼저 설명과 교육을 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런 적응 기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좀 오래 붙잡아 두려면 학원 원장님 어떤 태도로 좀 하면 좋을까요? 티타임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사들이 앓는 소리를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고요. 강사라는 일은 강의실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저희가 9to6로 근무를 하지도 않고 밤 늦게 끝나기 때문에 20대,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또래들과 다른 일상을 보내면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되게 외롭고 몸적으로는 다른 일에 비해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전 정신적으로는 우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푸는 것이 동료들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면 상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준 상사. 별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힘든 것들 한 번씩 들어주고 원장으로서 난 우리 학원에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은 그분도 그런 힘든 부분을 좀 잊고 더 전진하는 데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데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선생님을 뽑고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 겪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매번 저희한테 미션처럼 극성 학부모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희에게 뭐라 하거나, 근데 그때마다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탠스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전 내면의 탄탄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강사들로 하여금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거예요. 본인부터 좋은 사람 되시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